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이 과목 저 과목 단 한 과목도 놓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 바로 총정리 문제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사는 게 바빠서 한 주간의 이슈 놓치셨던 분들을 위한 총정리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 이번 주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당슬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빅데이터. 네, 장슬기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개인적인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3월이 되면 조직 개편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도 이제 뭐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회사도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네, 이번 주 정말 빨리 갔습니다. 네, 일적으로 좀 바쁘셨다는 얘기인데 네.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이번 주는 또 어떤 것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데이터를 이용한 기사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빅데이터로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를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빅데이터의 매력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첫 시간에 오프닝에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내 마음과 내 성향을 미리 예측해주는 빅데이터 같은 남자가 제 이상형이었다. 기억하세요? 만나셨나요? 그럼요. 네, 옆에 네, 있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빅데이터가 예언자처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언자처럼 예측을 하기에는 정말 많은 수공이 듭니다. 일단 기존의 데이터에 있는 변수들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머신러닝이다, 딥러닝이다 이런 방법론입니다. 저희가 또 알파고 덕분에 딥러닝이란 단어에 좀 익숙을 해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무릎이 아프면 다음날 비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네, 어르신들께서는 과학적인 이유는 모르시지만 이미 몇십 년 동안 경험이 쌓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 몸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코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무릎이 아프면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높다는 걸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 머신러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로 예측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로 경험의 과정을 거쳐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에는 뭘 예측했나요? 저희 빅데이터처럼 지난 13년부터 17년까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7,500건의 기사를 분석해서요. 매해 4월과 5월 2달 동안 많이 등장한 단어들을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과 5월에도 어떤 이슈들이 등장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였는데요. 현지 아나운서 오늘 4월 5일이죠. 네. 어떤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4월 5일 식목일이고 그리고 4월이니까 벚꽃 이슈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계속 뉴스 특보로 산불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지난 3년간 분석해 봤을 때요. 초랑 중순을 좀 나눠볼게요. 4월 초에는 데이트가 예측 단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좋아지고 벚꽃이 피면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가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관련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열심히 포털 사이트 뒤져보면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라는 기사던가 주말에 데이트 어디로 가세요라는 기사던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색해봐야겠네요. 데이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뉴스를 분석해보면 뭔가가 많이 나와 있을 거란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찾으시면 저랑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면 지금 산불이 문제인데 안전 관련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로 이미 이렇게 예측이 됐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젯밤부터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이라도 불면 불이 걷잡을 수 없게 번지게 되니까 다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봄철이 되면 기본적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지역 축제, 벚꽃철 등등 나들이 인파가 몰리면서 먹거리 안전 등도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키워드로 떠오르는 거죠. 네, 지금 또 강원도 산불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빅데이터에서 4월은 안전이랬지 하고 한 번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벚꽃 보러 나가실 때도 뭐 먹거리 안전, 교통 안전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월로 넘어가면 노동자가 이슈가 됩니다. 5월 노동자요? 저는 좀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키워드를 그쵸, 생각했는데 네. 노동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현지 아나운서도 근로자시잖아요. 혹시 쉬시나요? 5월 1일 주말 아니죠? 아닙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과 만나야죠. 그런데요. 약속을 지키시는 현지 아나운서. 네. 많은 직장인들이 5월 2일 근로자의 날에는 쉬실 텐데요. 사실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근로자들의 집회가 뭐 전후에서 있기도 하고 또 이에 맞춰 노동자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기획 기사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날에 맞춰서 뭐 노동자 관련한 뭐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어떤 통계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와 관련한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한 이슈도 포털 메인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뉴스를 쭉 하다 보니까 이맘때쯤에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잊고 있었다가도 이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때가 됐구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게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니까 정말 근거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아무래도 온 국민이 산불 때문에 밤잠 설치셨을 텐데요. 비라도 시원하게 내려서 산불 걱정 좀 덜으시라고 박중훈의 비와 당신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또 비 관련된 노래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박중훈이 부른 비와 당신 듣고 올게요.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네, 영화 라디오스타 OST로 쓰기도 했던 박중훈의 목소리로 함께한 비와 당신이었습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장슬기 연구원과 함께 빅데이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빅데이터로 4월과 5월의 키워드들을 예측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도 숨가쁜 한 주였습니다. 선거도 있었고요. 사건도 많았고요. 현지 아나운서도 바쁘셨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좀 익숙한 편이라서 그렇게 엄청 바빴다라는 느낌보다는 또 이번 주도 꽉 차고 지나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 정도예요. 네, 아무래도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주 요약을 위해서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빅가인트를 통해서 주요 전국 일간지와 YTN을 포함한 4개 방송사의 기사 17,000건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도 인물별로 살펴봤는데요. 누가 1등일지 궁금하시죠?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건 사실 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1등이라고 하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누군가요? 이번 주 1위는 바로 황교안 대표 600회, 강기훈 후보 350회로 자유한국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기훈 후보가 바로 창원 성산에서 후보자였고요. 황교안 대표가 지원 유세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다가 살짝 삐끗한 사건들 때문에 1위를 차지한 듯합니다. 네, 4.3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이 경기장 유세 논란이 좀 떠들썩했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선거가 약 1,700회가량, 경기장이 1,000회, 정의당 1,000회, 경남FC가 850회가량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일에 창원 성산에서 치러진 선거 개표 방송 다들 혹시 현지 아나운서도 보셨나요? 저는 개표 방송은 못 봤고 그 다음날 아침 뉴스 하면서 이제 결과를 봤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504표 차이. 그것도 역전. 이게 순간에. 개표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결과를 떠나서 정말 보기에도 재밌는 선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였나요? 이거 말고 또 있었나요? 네, 마지막에 명운을 가른 게 사전 투표였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방송사 출구조사 보정팀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역대 선거를 쭉 보니까 사전 투표가 대체적으로 보수보다는 진보적인 정당에 투표하는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띈다. 그쪽 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수적인 동네라도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보통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투표 당일에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나 놀러 가기 위해서 미리 투표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창원 성사는 공단지대라서 투표 당일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보통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전투표가 마지막 몇 분에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향방을 가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선거 볼 때 어디 지역 혹은 어느 투표함이 먼저 열리는지 개표 순서도 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슈는 또 뭐가 있었죠? 네, 이번 주 정치 쪽을 먼저 살펴보면 여전히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가 340건으로 상위에 있었고요. 낭만 조동호, 최정호 후보자와 아직 진행 중인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300건 정도씩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얘기도 230건 정도 있었고요. 네, 정치 분야 인물들이 확실히 많았는데 네. 그 외 분야에는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요? 지금 많은 사건들이 진행 중이긴 한데 모든 이슈를 이긴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언론뿐만 아니라 누리꾼에게도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바로 황하나 씨입니다. 박유천 씨 여자친구로 처음에 알려졌던 분 아닌가요, 이분? 네, 맞습니다. 남양유역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관련어로는 마약 1,100회, 경찰이 730회, 남양유업 400회, 필로폰 360회 등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번 주 초반에 황하나 씨가 마약을 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는 어제죠. 목요일에 체포가 됐습니다. 마약, 봐주기 등 여러모로 버닝썬 사태와 닮아 있어서 버닝썬도 약 110회 정도 관련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정말 이 버닝썬 고구마 줄기 같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해주셨었는데 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미 벌어진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위에도 사회면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버닝썬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정준영, 로이킴 등이 약 100회씩 등장을 했고요. 근데 아직도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MBC 보도에서는 또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있는 윤지호 씨도 각각 120회 정도씩 등장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예측과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셨어요. 네. 뭔가 더 재밌었고 알찬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음 주도 또 알찬 정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 빅데이터 장슬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